땀 흘리는 비석.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분연히 앞장섰던 승병대장 사명대사의 구국 의지를 기리기 위해 조선조 선조대왕은 명을 내렸다. 사명대사의 고향에 전각을 세우고 그곳에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여 훗날까지 스님의 충혼을 모시도록 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사명대사의 출생지인 경남 밀양군 무안면 삼강리에는 사당이 세워지고 스님의 영정이 봉안됐으며 선조는 이 전각을 표충사라 사액했다. 누구든 이 표충사 근처를 어지럽히거나 신성시하지 않을 시는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신이 사액한 선조는 곡을 원에게 이처럼 신신당부하여 사명 스님의 호국 정신을 치하했다. 그로부터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까지도 그 사당 앞을 지날 때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다. 그렇게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당무가 퇴락하자 사명 스님의 5대 법손인 남궁선사는 표충사를 중수하는 동시에 스님의 공적을 기리는 표충비를 세웠다. 때는 영조 14년 1738년이었다. 표충비를 세울 돌을 고르기 위해 경상도 경산까지 가서 높이 3.9m, 폭 97cm, 두께 70cm 크기의 돌을 구해온 남궁 스님은 당시 정승 이익현에게 비문을 부탁했다. 내 본시 승려의 부탁으로 그걸 짓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나 오직 대사님의 사정이 간절하여 이를 물리치기 어려워 특례로 곧 비에 그러를 새기는 것입니다. 대불숭류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했던 당시의 정승 역시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표충비가 세워지고 다시 100년 후, 그러니까 조선 제24대 헌종 5년 사명대사의 8대 법손인 월파선사는 표충사를 밀양 영정사로 옮기고 절 이름을 표충사로 바꿨다. 표충서원을 옮겨가자 사명 스님의 고향엔 표충비만 남게 됐다. 지방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지난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이 비석은 현재 몸체에 금이 간 채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비석 몸체에 금이 간 것은 일제 때였다. 사명대사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일본 사람들은 장패를 냈다. 저 비석은 보기만 해도 왠지 섬뜩하단 말이야. 마치 사명대사 귀신이라도 담긴 것만 같으니 무슨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떻겠소? 좋소. 나도 동감입니다. 저 비석 옆에다 담배 창고를 옮겨 짓도록 합시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의 혈맥을 끊기 위해 비석 옆에다 창고를 세우던 날이었다. 비석은 마치 살아있는 듯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한동안 못 견딜 정도로 몸부림치니 비석 몸체에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형상으로 확 금이 갔다. 일본 사람들이 표충비를 무서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물론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친 용맹스런 승장의 비라는 점도 없지 않으나 마치 스님의 구국혼이 비석에 어린 끝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면 비석에서 땀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진 것이다. 예전 것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비석이 세워진 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땀을 흘렸다는 첫 기록은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기 7일 전으로 되어 있다. 비석이 있는 곳을 지나던 한 안악은 매서운 겨울 날씨인데도 비석 몸체에서 땀이 흐르듯 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악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 역시 가만히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싶어 관가로 달려가 고했다. 당시 비석이 흘린 땀이 3말 1대나 된다고 한다. 그 뒤 군지에 기록된 표충비의 땀 기록은 경술합방, 김이동님만 세운동, 85해방, 6.25 동남, 49학생입어, 56혁명 등 6차례이다. 그중 가장 많은 땀을 흘린 것은 김인현 만세 사건 때와 5.16 혁명 때로 김이동 리분동 때는 19일간에 걸쳐 5말 7대를, 56혁명 때는 5일간에 5말 7대를 흘렸다. 군의 공식 기록은 없으나 유경수 여사가 입적한 다음 날도 비석은 땀을 흘렸다고 한다. 이렇게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면 미리 땀을 흘려 어려움을 예고해주니 마을 사람들은 비석의 영함을 받아들여 대소사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 6.25 동남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25일 전부터 3말 8대나 흘렸다.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아무래도 무슨 편이 있을 조짐인 듯하다며 양식이며 비상약품 등을 준비했지요. 6.25 무렵을 회고하는 주민 이 씨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땀 흘리는 비석의 영험을 믿으며 크고 작은 일에 조심하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우리 마을에선 사명대사의 구국충원이 이 포충비에 서려 있다고 믿고 있지요. 매년 관광철이면 이 비석을 보려고 100여 명의 관광객이 들르는데 주민들은 너나 없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자랑스럽게 안내합니다. 사명당 추모회 구장회 회장의 말처럼 마을 주민들은 사명대사의 정신을 이어 대체로 정리감이 강하다는 소문이다. 비석이 땀을 흘릴 때는 사람이 땀 흘리는 형상과 똑같아서 앞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뺨으로 흘러내리는 듯 비석 전후면 머리 쪽에서 땀이 나와 뒤문 글귀 사이를 타고 흘러내린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외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기후, 습도 은은하지만 여러 차례 땀 흘리는 광경을 목격한 저희들은 사명대사의 충원이 서리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촌노 한 분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62년 장마 때는 보리가 썩어 나갈 정도였는데도 비석엔 습기 하나 차지 않았다 며 사명대사의 높은 도력을 거듭 강조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 비석이 나라의 경사로 땀 흘리는 일이 많기를 발언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불교 전파 및 불경 보급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